그라디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프레임 컴포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컴포넌트와 관련된 클래스들은 그 공식 웹사이트의 더큐멘트에서 보면 이렇게 4개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gradio.dataframe, gradio.numpy, gradio.matrix, gradio.list입니다. 파이썬 언어를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인공지능 모델링을 할 때 자주 활용이 되는 판다스라는 도구에서 데이터를 표현을 할 때 제공이 되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클래스와 이름이 동일하다는 것을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또 numpy라는 녀석도 파이썬에서 많이 사용되는 녀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녀석은 그 이름에서도 쉽게 짐작을 할 수 있듯이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을 겨냥해서 나온 녀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호환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numpy도 파이썬의 그 numpy가 맞습니다. 그것을 호환을 이제 제공하는 녀석으로 제공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matrix라는 녀석은 2차원 리스트. 파이썬에서 빌트인 클래스로 제공이 되는 리스트의 2차원에 해당되는 것들. 그래서 이제 matrix라는 이름으로 제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냥 리스트라는 녀석은 파이썬의 빌트인 리스트와 호환되는 녀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숏컷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소문자로 다 되어서 데이터 프레임, numpy, matrix, list라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할 때 그 4개의 변수로서 전달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2가지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데이터 타입과 타입이 바로 그것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이 클래스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녀석이다 보니, 그래서 엑셀에서의 그 표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 데이터들을 타겟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표 형태의 데이터, 그러니까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는 보통 이제 행과 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그 열들, 세로 열들의 경우에는 그 각각의 열에 대한, 혹은 변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변수들에 대한 그 이름이 존재하고, 또 그 각각의 변수별로 가질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 결정이 되어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화면 좌하단에 제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게 이제 표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열 개수가 3개가 있는 것이고, 각각의 열들의 이름은 순서, 이름, 키와 같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순서라는 변수에 해당되는 값들은, 이 밑에 나열될 값들은 인테저, 그러니까는 정수 값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고요. 이름의 경우에는 문자열, 스트링에 해당되는 것들이 나올 것이고, 키에 대한 것은 뭐 정수가 될 수도 있고, 혹은 플롯과 같은 소수점에 해당되는 소수점을 가진 숫자들이 될 수가 있겠죠. 이처럼 각각의 그 variable, 각각의 변수별로 가질 수 있는 값들은 그 타입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을 지칭하는 것이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타입은 어떤 값들을 가질 수 있는지 여기 예시도 나와 있어요. 뭐 str, 이것은 스트링의 앞글자를 땄다고 볼 수 있고, 일반 숫자들 다 뭉뚱그려서 number, 그리고 bool, date, 그리고 markdown 등과 같은 것들이 이 안에 값들에 대한 데이터 타입으로 지정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값으로는 만약에 생략이 되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스트링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타입 아래쪽에 있는 타입이라는 이 매개 변수의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그 스트링 타입으로서 값이 전달이 될 수 있는데, 판다스라는 값을 기본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다스는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객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numpy라고 하면은 numpy array, numpy의 대표적인 자료형이죠, array. 그리고 그냥 array라고 하게 되면은 파이썬 array를 얘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array라고 표현하기보다는 list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array와 list는 엄연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파이썬 array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파이썬 list를 지칭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데이터 타입이라는 이 매개 변수는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 때 어떤 종류의 데이터들을 취할 것인가, 어떤 자료형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취할 것인가를 지칭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타입이라는 녀석은 리턴 되어져 나올, 즉
이 데이터 프레임 객체로서 생성되어져서 나올 것이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으로서 만들어지면 좋겠는지, numpy의 어레이 형태로서 만들어지면 좋겠는지, 아니면은 파이썬의 리스트로서 만들어지면 좋겠는지를 이곳에서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샘플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샘플 코드를 보시면 filter records라는 함수가 있고, 이게 바로 이제 데모의 대상이 되는 아주 간단한 함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는 gradio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있고, 첫 번째 인자는 요 함수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인자 리스트로서 되어 있고, 이 리스트 안에는 컴포넌트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gradio의 데이터 프레임, 방금 설명드린 데이터 프레임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드롭다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드롭다운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이 코드에 대한 실행 결과를 보실 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리스트로서 이 묶여 있는 부분은 인풋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인풋에서 결국 데이터 프레임 형태의 데이터를 입력을 받을 것이고, 그 아래쪽에 드롭다운이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 또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총 두 가지의 입력 값을 취하겠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아래쪽에 문자열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쇼컷이죠. 이것은 데이터 프레임 컴포넌트를 의미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그 데이터 프레임 컴포넌트를 아웃풋, 그러니까 출력물로서 사용을 하겠다. 그런 의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description은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설명문으로서 제공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럼 여기서 입력값으로 취하는 것은 이 리스트 안에 묶여있는 두 개의 컴포넌트를 통해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중에 첫 번째 녀석인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의 객체와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던 다른 그 매개 변수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headers, 데이터 타입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그리고 row count, 그리고 call count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설명의 용이함을 위해서 제가 화면 좌측에 표를 또 하나 그려 놓았는데요. 이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의 객체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headers, 말 그대로 상단에 있는 것들, 뭐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칼럼들, 각각의 변수들의 이름을 여기서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name, age, gender라고 했기 때문에 이 왼쪽 표와 같이 각각의 칼럼의 제목이 매겨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데이터 타입은 설명 안 해도 이제 아시겠죠? name에 해당되는 것은 string 타입에 해당되는, 즉 문자열에 해당되는 값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야 라고 지정을 한 것이고, age에는 숫자들이 들어와야 해, gender 부분에는 또 문자열이 들어와야 해 라고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row count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행의 개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행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행 개수를 일단 5개로 지정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call count는 칼럼의 앞글자를 딴 것인데 결국 열의 개수죠. 열의 개수는 이미 우리가 이게 3개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3을 줌과 동시에 fixed, 고정을 해라. 이걸 변할 수 없게 만들어라. 그러니까는 이게요, 뒤에서 그 실행 예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를 객체로서 만들어주게 되면은 로우 해당되는 것들 혹은 칼럼 해당되는 것들을 사용자가 임의로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그 컬럼 카운트를 줄 때 개수와 함께 그 문자열로 fixed라고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사용자들이 그 칼럼을 임의로 추가할 수 없도록 막아주는, 말 그대로 고정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이 데모를 이용할 때 뭔가 데이터를 입력을 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모종의 데모 결과물을 얻어내야 될 텐데, 그때 그 데모의 실체가 이 위에서 말씀드린 filter records라는 함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쪽에다 이렇게 전달을 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입력값으로 취하는 게 결국 이 리스트 안에 2개가 묶여있기 때문에 첫 번째 컴포넌트인 데이터 프레임 객체로부터 나온 결과물이, 그쪽에 입력한 데이터가 이 filter records 함수에서의 records라는 매개 변수로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드롭다운 클래스의 객체를 통해서 입력된 데이터는 두 번째 위치한 gender라는 이름의 값으로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나 더 드려보자면, 이 슬라이드에서 그 데이터 프레임 객체를 만들 때 그 매개 변수 중에 type이라는
그 매개 변수의 디폴트 값이 판다스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였어요.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코드를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 때 데이터 타입만 지정하고 타입은 지정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입을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기본 값인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인식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물로서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뭔가 값을 넣어서 만들어지는 그 결과물 형태가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프레임 그 객체로서 결국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필터 레코드스에서 취하는 레코드라는 이름의 이 변수가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의 객체로서 만들어져서 들어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코드를 살짝 수정한 버전과 또 이를 실행을 했을 때 콘솔창 화면을 좀 마련을 해 보았습니다. 이 위에 있는 코드 수정본이라 함은 앞장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이 filter records라는 함수가 있죠. 네 번째 줄이랑 다섯 번째 줄에 여기서 records와 gender라는 두 개의 매개 변수의 타입이 어떤 타입인지를 화면에 출력을 하도록 이렇게 수정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코드를 실행을 했을 때 그 콘솔 창상에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데모상에서 제출하기 버튼이 나오거든요. 웹 브라우저 상에서 그 제출하기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은 그 콘솔 창 화면에 이 화면 하단과 같이 그 각각의 그 레코드와 젠더에 대한 타입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 그 출력된 결과물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레코드라는 변수의 타입은 어떻게 찍혔습니까?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찍혔어요. 그리고 젠더라는 것은 리스트 타입이다. 그러니까 파이썬 빌트인 타입인 리스트 타입으로 찍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 filter records 함수에서 취한 records라는 변수가 이 객체가 타입을 찍어 보았을 때 판다스라는 도구, 그라디오가 아니죠. 판다스라는 도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의 객체라는 점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사실 이제 코딩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은 이것을 쉽게 눈치채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많이 헷갈려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름이 똑같아서 이 그라디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게 이름이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이랑 똑같으니까 직관적으로 아 이게 그것을 위한 것이구나 라고 알아보는 것에는 좋을지 몰라도 이게 사실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인터페이스 안에서 이 리스트 안에다가 나열시킨 이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의 객체는 그라디오의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이것은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녀석입니다. 그래서 그라디오는 철저히 데모를 위한 녀석이다 보니까 웹페이지 상에서 데모를 실행을 할 때 데이터 프레임이랑 유사해 보이는 표 형식으로 입력이 가능한 그런 컴포넌트로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의 이름을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럼 사용자들이 뭔가 그 표 형태의 그 양식에다가 데이터를 채워서 넣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입력되어진 값이 결과적으로 만들어져서 함수에다가 전달이 될 때는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의 객체로 만들어서 전달시켜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함수의 정의 부분에서 생성자의 매개 변수 중에서 이 타입이라는 이 매개 변수가 바로 그 어떤 클래스의 객체로 결과물을 만들어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이었고 디폴트 값이 판다스였으니까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의 객체로서 만들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그라디오의 데이터 프레임을 통해서 입력되어진 데이터를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객체로 탈바꿈시켜서 만들어서 전달시켜서 필터 레코드 함수의 레코드라는 이름의 변수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랍다운 컴포넌트의 경우에는 이게 잠시 뒤에 그 실행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M이랑 F랑 O라는 이 세 개의 선택지를 주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객관식 문제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개의 값을 선택하면 이게 문자열이니까 문자열이 튀어나와서 들어가 주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 뒤에 코드 수정본에 의해서 실행한 결과물을 보시면 스트링이 아니라 리스트 타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가 스트링이지 않습니까?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으면 스트링이 튀어나와서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젠더의 타입을 찍어 보았을 때 이렇게 찍어 보았을 때 클래스 str
스트링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리스트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간단히 이 타입 결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행을 했을 때, 이 코드를 실행을 했을 때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고 그냥 제출하기 버튼을 눌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에러가 발생을 하면서 드랍다운에서 아무것도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어있는 빈 껍데기 리스트가 전달이 되어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입으로 클래스 이름이 리스트라고 찍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정상적으로 값을 선택을 하고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러면 이 부분에 리스트가 아니라 str, 문자열 타입으로 찍히게 될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앞서 보여드린 코드를 실행한 데모 화면입니다. 가운데 이렇게 세로 줄을 긋는다면 그 줄을 기점으로 왼쪽 부분은 인풋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인풋 부분을 다 입력을 한 후에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오른쪽 부분의 아웃풋 부분에 결과물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recordes라는 부분에 표 형태가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age와 같은 경우에는 기본값으로 다 0이 들어가 있고요. name이나 gender 부분에는 우리가 그 데이터 타입을 스트링으로 해놨기 때문에 문장들을 다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아무 스트링을 다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new row라는 버튼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recordes가 지금 현재 5개의 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row를 한 개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 이 버튼을 누름으로써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칼럼을 추가할 수는 없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칼럼을 추가할 수 있는 예를 들어 new column이라는 버튼은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코드를 만들 때 코드를 구성을 할 때 row count는 초기값으로 5를 주고 column count는 3이라고 초기값을 주기만 한 게 아니라 fixed라고 해줬기 때문에 칼럼의 개수를 더 추가할 수 없게끔 되어서 해당 버튼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row와 같은 경우에는 초기값으로 5라고 지정했기 때문에 5줄이 있지만 더 추가를 하고 싶으면 new row 버튼을 누를 수 있게끔 허용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gender라고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이 M과 F와 O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다 입력을 하고 나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야 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아무 데이터도 넣지 않고 데이터가 다 입력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에러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아웃풋 부분에 에러라는 메시지가 뜨게 되고 콘솔 창에서도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며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젠더 부분에 들어가는 타입은 리스트가 됩니다. 그리고 해당 값은 실제로 비어있는 리스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실행 화면상에서 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지 말고 이번에는 값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값을 채워보았습니다. AAA 0A 해가지고 5줄을 꽉 채워봤고요. 그런 다음에 젠더 부분에서는 보시다시피 M과 F와 O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M을 선택했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무엇이냐면 이 의도가 뭐냐면 이 제출하기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이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이 젠더의 값들 중에서 M에 해당되는 것을 추려서 볼 수 있게끔 하자. 이게 지금 그 데모의 그 목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젠더 칼럼에 들어가 있는 이 값들을 보면 M, F, O 말고 다른 값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A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애초에 우리가 이 그라디오의 데이터 프레임 그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 때 그냥 단순 스트링이라고만 데이터 타입을 지정했을 뿐 다른 제약을 걸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양한 스트링을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지 간에 이 젠더에는 아무 스트링이나 다 들어갈 수 있고 그 중에서 이 젠더에 해당되는 여기 드롭다운에서 선택한 M이라는 값이 있다면 이 M에 해당되는 것과 일치하는 것들을 추려내서 오른쪽에 결과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놨었죠. 실제 코드를 보시면 그렇게 구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records, 이게 지금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인데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의 객체에서 젠더에 해당되는 칼럼의 값이 인자로 주어진 요 젠더의 값, 이게 만약에 M이었다, 문자의 M이었다, M이랑 일치하는 것들만 추려내서 그것을 리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리턴 값은 결국에는 또 데이터 프레임 객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 프레임 객체가
그 필터 레코드 함수의 리턴 값으로서 리턴되어져서 나오면 이 인터페이스 상에서 아웃풋에 해당되는 부분, 출력을 해줘야 되는 컴포넌트인 그라디오의 데이터 프레임이죠. 이것도 그라디오의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라디오의 데이터 프레임 객체에다가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녀석이 그대로 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그라디오의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형태로서 화면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디테일한 결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코드를 다시 한번 수정을 해봤어요. 그 필터 레코드라는 함수에서 타입만 찍어보는 게 아니라 발을 하나 쫙 그어주고 그 밑에다가는 레콜즈와 젠더의 값을 아예 화면에 찍어보도록 단순하게 좀 수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샘플 실행을 했을 때 콘솔 창에서 보여지는 거를 이 아래와 같이 찍어봤어요. 그러니까 값을 이 위와 같이, 위 예시와 같이 다 입력을 했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젠더에는 M이라는 건 선택을 해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렀다고 가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콘솔 창에서는 이렇게 찍힌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 클래스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레콜즈의 타입은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고 젠더의 타입은 보시다시피 스트링으로 나왔죠. 그죠? 값을 입력을 다 해줬기 때문에 젠더는 스트링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밑줄 쫙 하고 레콜즈의 값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멋지게 잘 나왔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이죠. 그 값이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젠더의 값은 문자열이었습니다. M이라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M이라고 하나가 출력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까지 살펴본 코드와는 완전히 다른 코드이고요. 트랜스포즈라는 함수가 데모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매개 변수는 한 개만 받고 있습니다. 매트릭스라는 이름으로 받아서 그 매트릭스에 점 찍고 t라고 호출을 해가지고 그것을 리턴을 해주도록 구현이 되어 있어요. 인터페이스를 보시면은 이제 함수 제일 처음에 이제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입력 부분을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 객체로 되어 있는데 타입을, 그러니까 결과물 타입을 numpy라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처음에 그 정의에서 보시면 numpy라고 문자열을 타입에다가 지정할 경우 numpy array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코드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프레임으로서 화면에 데모 화면에서는 보여지겠으나, 표 모양으로 보여지겠으나 그곳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넘버, 즉 숫자로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행 개수랑 열 개수죠. 그런 다음에 그 결과물은 numpy의 array 형태로 생성이 되어져서 트랜스포즈 함수에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트릭스라는 이름의 이 매개 변수는 numpy array로서 전달이 되어져 왔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객체에다가 점 찍고 t, 이 대문자 t라고 써주면 numpy array에선 transpose를 의미하거든요. 예, 말 그대로 행렬에 대한 transpose가 되겠습니다. 그런 결과물을 리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물이 리턴되어져서 나오면 이 인터페이스에서 아웃풋 부분에 숏컷으로 numpy라고 되어 있죠. 그라디오의 numpy죠. 이거는 numpy에서의 그 어레이가 아니라 그라디오에서의 numpy 클래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하셔야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numpy array가 이쪽으로 전달이 되어져서 화면상으로는 이 그라디오에서 제공하는 numpy 클래스의 객체로서 화면에 보여지게 될 것이에요. examples는 몇 개 예시로서 값들이 제공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고요. 실행 화면입니다. 자, 여기 왼쪽 부분,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입력 값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제 값들, 숫자 값들이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행 개수랑 칼럼 개수를 처음에 초기 값을 지정은 해 놨었어요. 5x3으로. 그래서 0이 그 사이에 꽉 차 있죠. 5x3 쉐입으로 해서 꽉 차 있고, 그런데 그 픽스드 시켜놓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행이나 새로운 칼럼을 추가할 수 있도록 버튼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밑에 그 example로 제공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보겠어요. 이 중에 가운데 있는 이 녀석은 이제 값들이 많아서 점점점으로 축약해서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은 3x10 쉐입을 가진 행렬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클릭을 하면은 값이 여기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에서 결과물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왼쪽 부분에는 앞서 그 선택했었던 example이 그대로 올라온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게 쉐입은 3x10
쉐입이 맞는데 가로 이 길이 값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잘렸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오른쪽과 같이 10x3 쉐입을 가진 매트릭스로, 즉 트랜스포즈된 형태로서 결과물이 표시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